내 문제를 먼저 읽어줄게. 각각의 면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팔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인접한 두 개의 삼각형에 각각 1과 8이 써있고 각각의 꼭지점에서 만나는 4개의 면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S로 모두 같게 만드는 경우의 수는 얼마일까? 라는 문제야.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정팔면체 전개도를 그려봐야 되거든. 그렇구나. 잠깐만. 내가 펼치고 있어. 전개도를 펼쳤을 때 이렇게 마름모 4개가 연결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윗부분의 삼각형과 아랫부분의 삼각형의 합이 같아야 하고, 총 1부터 8까지 8개의 숫자를 넣어야 하므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합이 각각 18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어. 근데 또 각각의 마름모의 숫자의 합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미 첫 번째 마름모는 1과 8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한 개의 마름모의 합에서 9가 되는 조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런 경우를 만들어 보면 2와 7, 3과 6, 4와 5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이 경우들을 아까 말했듯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합이 이렇게 18이 되도록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윗부분에는 각각 7, 6, 5가 들어가고 아랫부분에는 2, 3, 5가 들어가야 돼. 이 조건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에서는 나머지 3개의 마름모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3팩을 하면 정답은 6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형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과도 접목시킬 수 있는 문제야. 예를 들어 조명, 센서, 손수신 장비 등을 구조물 위에 균형 있게 배치할 때 전체 시스템의 부하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서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 또 비슷한 기계 구조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균형 잡힌 회로 설계, 에너지의 효율적인 구조 설계 같은 문제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사용할 수 있대. 그 외에도 디자인적 배치에서의 미적 균형이나 교통 흐름 설계, 조직 내 자원 배분 문제에서도 쓰일 수 있어. 결국 이 정팔면체 수 배열 문제는 그냥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내 거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 먼저 시작하기 앞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는데, 질문 하나 할게. 정확도가 99%인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다고 해. 넌 너가 감염됐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너처럼 거의 확실히 감염됐다고 생각했지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구체적인 사례를 봤을 때 어떤 도시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최근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10,000명 중 1명꼴이라고 봤을 때 전체 인구 중 100명만이 실제 감염자야. 정부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도 99%의 검사를 도입하고 여기서 정확도란 감염자가 검사를 받으면 99% 확률로 양성 반응, 비감염자가 검사를 받으면 99% 확률로 음성 반응이야. 이렇게 들으면 검사는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보면 100만 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감염자 100명 중 99명이 양성 판정, 1명이 음성 판정, 비감염자 99만 9,900명 중 1%인 9,999명이 거짓 양성 판정. 따라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10,098명인데 이 중 실제 감염자는 고작 99명이야. 즉 양성 반응을 받은 사람 중 실제 감염자는 약 0.98%밖에 되지 않아. 이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19 초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감염률이 낮았던 지역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감염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 검사의 민감도랑 특이도는 높았지만 감염자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거짓 양성 비율이 매우 높았던 거야. 그 결과로 양성 결과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불필요하게 격리되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어. 또한 사람들은 정확도 99%만을 보고 맹신한 나머지 확률적 해석 같은 걸 놓친 경우도 많았어.
이제 의료를 넘어서 범죄 수사로도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가 남긴 DNA 단서가 특정인의 DNA와 99% 일치한다고 가정해봐. 많은 사람들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 도시 인구가 수백몇 명이고 1% 확률로 DNA가 우연히 일치할 수 있다면 그 1%는 수천 명이 돼. 즉, 이 사람의 DNA가 일치하더라도 실제로 범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있어. 실제로 이런 이유로 DNA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나중에 무죄가 밝혀진 사례도 많이 존재해. 그리고 인공지능 판별 시스템에서도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 조건부 확률은 인공지능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 AI가 범죄를 예측하거나 금융사기를 탐지할 때 사기의 확률이 99%라고 나오더라도 실제 사기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경우에 시스템을 그대로 신뢰하면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판단하게 되고 사회적 불신이랑 차별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 따라서 나는 이 조건부 확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정확도가 높아도 기저 확률이 낮다면 검사 결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단순한 숫자보다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린 수치를 해석할 때 항상 확률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거야. 좋다. 근데